인천의 중심 도시, 중심지였던 중구가 이런 과거의 전통적인 것들을 살려서 이런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사업들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고, 인천은 또 그 개항의 역사적인 도시니까 그런 모든 분들이 다 이제 많이 와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역할들을 이제 중구청에서 많이 알려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문화재 찾으러 어디로 갈까요? 중구의 문화재 어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의 숨결 따라 조상의 얼을 따라 새롭고 재미있는 문화재를 배우는 시간, 중구 문화재 탐험입니다. 이게 뭐예요? 웬 보물지도인가? 우리 인천 중구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문화재를 찾아서 스티커 지도를 완성해 주세요. 뭐니 해도 이 중구 탐험의 시작은 이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경인선의 기착지, 바로 인천역입니다. 1호선 하루 수송 인원 30만 명, 수도권과 우리 인천 중구, 5대양 6대주의 나들목 인천항을 이어주며 서민의 소중한 발이 되어오고 있는 인천역. 옛 러시아 영사관터인 인천역에서 1899년 9월 18일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경인선이 출발했는데요. 경인선이 다니기 전에는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걸리던 서울과 인천 사이를 1시간 3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혁명이었겠죠? 자, 맞죠? 스티커 주세요, 스티커. 문화재만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저의 비장의 무기, 애기로 힌트라도 주세요. 빨간 오토바이? 예? 빨간 오토바이요? 아하! 우체국! 초창기 우편 배달부는 오전 9시 정각 서울과 인천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오후 1시 지금의 오류동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우편물을 교환하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는 방법으로 꼬박 9시간을 걷고 뛰어서 배달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배달의 민족인가요? 이동통신기계의 발달로 빨간 우체통의 추억이 시들해지긴 했지만요. 우표무친 편지 한 통과 희노애락이 담긴 온갖 소식들이 모여져 있다가 기다리고 있는 주인에게로 가져다주는 특별함. 역사의 군대 건축 문화재여서 그 특별함이 더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인이 우편 사물을 취급하기 위해 일본 영사관 내에 처음 우체국을 설치한 후 1923년 교차로의 가각 부분인 지금의 위치에 신축하였는데요. 르네상스 양식의 우체국은 석재와 콘크리트를 주 재료로 기역자 평면의 모퉁이 부분을 돌출시켜 입구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고요. 현재도 인천 중동 우체국으로서 서민들의 온갖 사연을 전해주는 우편 업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구의 문화재가 이렇게 많이 있었나요? 현재 문화재청에 등록된 인천 중구의 문화재는 20여 개. 그 중에서도 1883년 개항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답게 근대 문화유산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프랑스 파리 외방정교회 소속 빌렘 신부가 초대 본당 신부로 부임하면서 답동 언덕에 세워진 답동성당. 1887년에 세워졌으며 적벽돌과 화강석을 주재료로 사용한 고딕 양식. 현재 모양의 성당은 1937년에 옛 성당 건물을 보존하면서 외벽을 벽돌로 쌓아 올린 것으로 로마네스크 양식을 띠고 있는데요. 두 차례에 걸친 내부 공사가 있었지만
비교적 옛 모습대로 보존되어 있답니다. 문화재청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사적성당은 모두 7곳. 그중 하나인 답동성당은 중구 시민들이 서울의 명동성당이나 대구의 계산성당을 찾아가지 않아도 20세기 초에 우리나라에 지어진 종교 건축의 보편적인 모습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건한 분위기의 성당 내부와 아름답게 그려진 유리화, 반질거리는 손잡이에서 중구 답동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귀한 문화재랍니다. 문화재는 1등, 2등, 3등 이렇게 순위를 매길 수 없을 만큼 모두 다 전부 소중한 우리의 유산이지만 이 사적은 국보나 보물 다음으로 귀한 거니까 스티커 2개 정도는 붙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안 돼요. 문화재 하나에 한 개씩입니다. 하나만 더 주세요. 안 돼요. 에이, 알겠어요. 어쨌거나 하나 더 붙였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가죠?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된 중구 해안동 옛 창고지대 인천 아트 플랫폼. 자, 또 찾았습니다. 문화재 주세요. 스티커. 어? 왜 하나예요? 건물이 이렇게 많은데. 저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건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 전부 다 문화재 아니에요? 전부 다는 아니고요. 한 개의 건물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쉽네요. 그런데 이 아트 플랫폼에 어떻게 이게 문화재를 활용하실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 이 일대 이제 도시의 역사성을 좀 그대로 좀 보존을 하되 문화적으로 좀 재활용을 해보자라는 이제 시민들의 뜻과 이제 인천시의 의지가 합쳐져서 이 아트 플랫폼이 재탄생하게 되었고요. 이 과거의 역사성을 좀 보존은 하지만 현재적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작업으로 인천 아트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문화재 소중히 가꾸고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옛 일본 우선 주식회사 인천지점은 일본과 국내 연안의 물류수송을 독점하기 위해 1888년에 건립된 현존하는 사무용 근대 건축물, 삼각형의 페디멘트 주출 입구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의 형태와 모임 지붕이 특징인데요. 1902년에 지어진 인천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양관 구내주점과 함께 보수공사를 거쳐서 아트 플랫폼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트 플랫폼은 지역 예술인들이 창작한 다양한 문화와 개항장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답니다. 아트 플랫폼이 자리 잡은 중구 해안동과 중앙동 일대는 해운업을 하던 해운회사의 건물, 한때 인천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좌우했던 은행 건물들이 무리지어 현존하고 있는데요. 은행! 또 찾았다! 여기가 일본 제1은행 찾았으니까 스티커 또 주셔야죠. 스티커. 자, 이번엔 여기 정 가운데 스티커 하나 또 붙였습니다. 돈은 없고 은행만 남아있는 은행거리.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적 비즈니스 타운. 고종광무 3년, 그러니까 1899년에 지어진 석조 건물로 조선의 금괴와 사금 매입 업무 대행 및 일본 영사관의 금고 역할을 담당했던 은행이라고 하는데요. 중앙에 반원형의 돔을 설치하여 좌우 대칭으로 꾸며졌으며 전체적으로 후기 르네상스식을 본떠서 단순화한 건물이라고 하네요. 현재 인천 한국 근대 최초사 박물관으로 조성 중인 일본 제1은행 역시 일본인 리이노이의 다카마사가 설계한 건물로 모래, 자갈, 석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재는 일본에서 직접 가져와 만들었다고 합니다. 벽돌조 회벽 마감과 목조 트러스 위 일식 기와, 모임 지붕 형태가 특징인 고전적 절충주의 양식의 건축물. 면직물 중개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일본 상인들이 늘어나자 1890년 준공되어 그해 10월에 개점하였고
일본이 한국의 금융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계획되어 세워진 은행인데요. 1954년에 상공은행과 신탁은행의 합병으로 발족한 한국흥업은행 지점으로 사용된 이후 1992년까지는 카페, 그 후 중고 가구 도매상이 임대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곳은 일본 제18은행 지점 아닌데요. 볼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곳이 은행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금고도 있나요? 예, 당연히 있죠. 당연히 네. 있고 이쪽입니다. 들어오시고요. 아. 예. 들어오시면 여기 역사가 담겨 있는 이렇게 엽서가 전시되어 있고요. 예, 요 뒤에를 보시면은 1930년대에 개항장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도 금고인데 네. 돈은 전혀 없는 건가요? 없지요. 아쉬워라.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인천 중구에 있는 문화재를 지금 찾고 있거든요. 예. 또 다른 문화재를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예, 알려드리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홍해문은 윗머리가 무지개 형상을 하고 있는 문을 말하는데요. 이제는 자유공원에 있는 돌문의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중앙동, 관동 등의 일본 거류민들이 급격히 늘자 만석동 방면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뚫은 돌문인데요. 1905년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예기치 못한 거대한 암석들이 나타나 3년이나 걸려 완성했다고 해요. 인천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원한 골바람이 불어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며 현재 인천의 남북을 연결하는 인천의 명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와, 스티커 여기. 자, 와, 임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가지 잡는 격인데요. 스티커 벌써 이만큼이나 붙였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일팔은행 바로 옆에 위치한 오팔은행은 조선의 주화 수출과 일본의 신주화 수입 업무를 담당하였던 은행인데요. 현재 인천 중구 요식업 조합의 소유로 되어 있는 오팔은행은 2층에는 보기 드문 발코니와 지붕창이 특징이며 지붕이 이중으로 경사를 이루고 있어 프랑스 분위기를 자아내는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이랍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역사 문화의 거리입니다. 이곳에도요, 또 하나의 문화재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걸까요? 이건가? 아니면 이건가? 다들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유나 씨, 지금 문화재 앞에 서 있는데 잘 모르시겠어요? 어디요? 여기 중구청 건물 앞인데? 그럼 혹시 우리 중구청 건물도 문화재? 여기서 문제 맞추면 스티커 2개 붙여드리겠습니다. 와!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네? 유형문화재, 등록문화재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우리 중구청은 다음 중 어떤 문화재일까요? 지금 절 뭘로 보시는 거예요? 저 이름에도요, 문화재 척척 박사입니다. 정답! 등록 문화재죠? 맞았죠? 주세요. 스티커 2장. (1888년) 조계진에 자국의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일본 영사관은 이사청 인천 부청사로 사용되었는데요. 1933년 지상 2층으로 신축, 1964년 현재의 모습인 3축으로 증축되었고 해방 이후 1985년까지 인천시청으로 사용되었다가 지금의 중구청이 되었습니다. 모더니즘 양식의 수평의 긴 띠창, 커튼홀 기법의 유리창이 특징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외세 침탈의 역사적 잔해를 문화재까지 지정하는 건 부끄러운 일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치욕의 역사도 우리의 역사입니다. 흔히 미래의 거울이라고 표현되는 과거를 모른 척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온전하지 못한 반토막의 역사만 배우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근대 역사와 함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곳. 1901년 6월 인천에 거주하던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등 외국인들이 사교장으로 건립한 제물포 구락부는 근대 개항 이후 복잡한 역사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호화스러운 건물인데요. 수전 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으로 설립되어 시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고 합니다. 1990년부터 2006년까지는 인천문화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126년의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동시에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와 문화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공간들, 그런 의미에서 문화재 속에서 살고 쉽게 찾아가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개항장 근대역사 문화타운, 제물포 구락부가 더욱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중구 문화재 벌써 이만큼이나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도 식후경, 저 너무 배고파요. 이 옆이 차이나타운인데요. 짜장면 한 그릇 어때요? 콜? 중구청에서 차이나타운 빨리 가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역사 문화의 거리를 따라 한중문화관 방향으로 쭉 직진! 아하! 문화재 또 찾았다. 스티커 주세요. 저 또 찾았는데요. 에이, 저기요. 자. 계단 자체의 가치는 적으나 역사성 및 장소적 측면의 가치는 높은 이곳. 1883년 일본 조계를 시작으로 1884년 천국 조계가 설정되는 경계지역, 자유공원으로 연결되는 계단과 조경이 마련된 공간인데요. 천국과 일본의 건물들이 서로 다른 양식들로 번화하게 들어서 있던 곳이기도 하고요. 인천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유일한 언덕형 계단과 돌계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상에는 공자상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차이나타운의 명물, 삼국지 벽화거리를 따라 내려가면 중국식 점포 건축물들이 짠! 하고 나타나는데요. 누나씨. 네? 짜장면 먹으러 가야지. 어디 가는 거예요? 에이, 따라와 보세요. 자, 바로 이곳이 등록문화재 246호 공화춘입니다. 비둘기가 머물고 있는 낡은 외관, 칠이 거의 벗겨진 입간판. 공화춘은 1905년부터 1981년까지 청유리집으로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자장면은 맛도 맛이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하루에 720만 그릇, 1년에 약 20억 그릇이 소비될 정도로 인기 만점인 자장면. 그 자장면 박물관이 바로 이곳에 탄생할 예정이라고 하니깐요. 10월 초에 자장면 축제가 열리는 차이나타운에 놀러오시면 놓치지 말고 꼭 살펴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찾은 중구의 문화재가 몇 개인지 아세요? 자, 짜잔! 이 문화재 지도 때문에 문화재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요. 역사의 숨결 따라 조상의 얼 따라 문화재 탐험 어떠셨나요? 매우 재미있었다면 스티커 1장, 매우 즐겁고 유익했다면 스티커 2장. 시간의 흔적이 쌓인 역사와 문화의 도시 중구. 아름답고 귀한 우리 문화재를 찾아서 탐험은 계속됩니다. 쭉!